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만관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만관유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김치의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과입니다. 아하, 김치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예, 한 교수의 주장인데요. 예. 최근에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의 폐의학과 장 부스케 명예교수가 이런 김치의 효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김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추나 고춧가루 그리고 생강, 마늘 같은 재료가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는 프랑스의 유명한 예. 의학 쪽에서는 명문 대학인데 네. 그게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증상을 완화한다. 그러면은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감염을 막는다기보다는 이제 사망이라던가 중증으로 넘어갈 그 효과 확률을 좀 낮춰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 교수는 이제 코로나19의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나 아니면 지중해 국가 같은 곳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좀 낮은 이유가 예. 바로 발효 채소와 향신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임상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브로콜리라던가 고추, 생강 등을 섭취한 후에 몇 분 뒤에 기침이나 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게 코로나19 증상 완화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발효식품이라서 그렇다. 근데 또 우리 김치에는 또 마늘 들어가니까 마늘도 그런 효과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이 발표가 나온 자리가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요. 네. 그리고 주제가 김치의 세계화는 가능한가 였다 보니까 그래요? 약간 이제 일부에서는 네. 약간의 뭔가 끼워 맞추기식 그런 발표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순서를 보면요. 장 부스케 명예교수의 연구가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발표는 이번 자리에서 또 공식적으로 했지만 예. 이미 작년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예. 또 중간중간 언론 등을 통해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관련 또 논문에도 게재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 김치뿐 아니고 채소를 두루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스 안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좀 사망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독일 문화와 관련이 됐는데 예. 독일식 김치인 사워크라우트를 먹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독일 소세지에 곁들여 나오는 그 사우크라우트, 예. 그 독일 김치. 그래요. 자, 그러면 근데 옛날에 벌써 2000년대 초반 아니었습니까? 사스 유행할 때 그때도 김치 효능 얘기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치의 효능 덕분에 한국의 피해가 적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 김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이 김치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장 부스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김치가 일부 면역력 증가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예. 코로나19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방역 당국도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그와 관련한 건 이제 우리 쪽에서 검증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김치 자체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요소는 많은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면역력 효과가 있다고 더 먹고 없다고 안 먹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있으면 좋고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많이 먹읍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반관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어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발 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동해상으로 두 발 오후에 발사를 했고요.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 전한 후 이틀 만이었고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 5번째가 됐습니다. 예.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후에 6개월 만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번 탄도미사일 성능 좀 나왔습니까? 지금 미국과 함께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로서는 지난 3월에 시험 발사했던 북한판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고 있고요. 네. 추가 성능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쏘아 올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거 근데 도발이 아니다고 했다면서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젯밤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뭐 요약하면 이건 도발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위적 활동이다. 군사력 증강 차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제 여론에 좀 비판이 이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요. 일본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같은 경우도 이 소식을 듣고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담화문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원래 이 도발이란 말은 저 남한의 그 기자들이나 쓰는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발언을 썼다. 네.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성희롱 홍대 교수 둘러싼 진실 공방입니다. 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거군요. 예,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홍익대학교 한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공동행동은 정문 앞에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뭐 이들의 주장만 들으면 과연 이 교수가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예. 해당 교수 사실 무근이라면서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랬군요. 저번에 전해주실 때는 아직 그 해당 교수의 그 해명이나 반박은 없었는데 맞습니다. 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태가 발생한 후에 자신의 삶은 되돌아봤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예. 이런 뭐 성희롱성 이야기는 비슷한 말조차 꺼낸 적이 없고 또 노동 착취 주장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그래요. 진실 공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교수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당당하게 참석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와 별개로 근거 없는 허위와 왜곡이 계속되면 고소,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기자회견한 그 학생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었던 제자라고 소개한 학생 17명이 네. 역시나 홍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요. 앞서 발생한 논란들 모두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좀 강도 높게 학생들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 적은 있지만 모두 가르침의 영역이었다는 건데 뭐 같은 수업을 두 학기, 세 학기 다시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 청강생도 넘쳐난 것을 보면 예. 이 폭언과 성희롱이 난무한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건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요. 서울시 방역 지침 허점입니다. 허점이요? 어떤 겁니까? 예, 최근 방역 허점을 이용한 무허가 유흥업소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서울 수서경찰서가 폐업 노래방을 빌려서 무허가로 영업한 호스트바를 적발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 행위잖아요. 근데 업주와 접객관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이유는 등록된 업소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습니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적발되면 이제 과태료를 대신 내드리겠다. 뭐 이런 홍보까지 하는 무허가 영업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 어떤 허점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이게 사실 적용 대상에 무허가 유흥주점만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기도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은 이 고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자체가 고시 개정을 해서 이제 무허가 유흥주점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판단을 하면 경찰은 즉각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참 요즘 안타까운 소상공인분들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망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